자, 계속합니다. 아까 이게 화살표가 사라져서 이제 잠깐 다시 설명하면은 요 반응에서 n은 4죠, 그죠? 그래서 요 값을 저기 2는 앞에 마이너스 붙여야 되니까 생략되고 이것을 nf 4 곱하기 96485 그죠? 값으로 나누면은 1.23V가 돼요. 킬로줄이니까 여기 곱하기 10에 3승을 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데 아까와 다른 점은 비슷한데 여기 보세요. 여기 아까는 여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저 전의 셀에서는 이게 PS 즉 파워 서플라이 즉 외부에서 에너지 공급원이 전압 공급원이 들어있죠. 그렇지만 이 경우는 뭐예요? 그것이 아니고 그냥 부하입니다. 부하. 이게 뭡니까? 이 부하는 여러분 텔레비 냉장고 모든 게 다 돼요. 또는 심지어 자동차까지 됩니다. 아니면 여기다가 무슨 뭐 엄청난 그것도 넣을 수 있어요. 그죠? 아니면 간단하게 휴대폰도 되고. 그래서 이게 여기 이제 전자가 일로 흐르니까 여기서 이제 전기 에너지가 여기서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요런 연료 전지가요. 아주 대체 에너지로 엄청난 각광을 받았어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왜냐? 너무 반응이 깔끔하잖아요. 그죠?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요. 산소는 공기 중에 얼마든지 있으니까 공기 중에서 얻고 수소만 우리가 얻으면 되거든요. 수소는 어디서 얻습니까? 물론 이제 화석 연료에서 얻죠. 그죠? 근데 요즘은 화석 연료가 아니고 여러 이제 바이오매스에서 얻으려고 하는 거 있어요. 제가 연구 주제가 또 이제 그게 연구 주제이기도 한데 어쨌든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전기가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나오는 부산물이 물입니다. 순수한 물. 그러니까 너무너무 깔끔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리고 요 연료전지는 말이죠. 이거는 여러분 화력발전소는 얼마나 커요? 원자력 발전은 상당히 크죠. 근데 요 연료전지는 이거는 사이즈를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크게도 만들어요. 크게. 이거를 발전소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상당히 크게도 만들 수 있지만은 이걸로 소소하게 우리가 그죠? 어떤 조그만 디바이스를 우리가 작동시키고 할 때는요 아주 조그맣게도 만듭니다. 여러분 휴대폰 사이즈만큼 그렇게 작게도 만들 수 있어요. 또 더 작게도 만들 수 있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연료전지는 이렇게 여기 화학 물질 즉 화에 포함된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꿔지는 이런 장치를 연료전지다 이렇게. 그리고 이것은 미래의 대체 에너지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근데 거의 지금 상용화가 된 상태입니다. 연료전지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전해질을 뭘로 쓰냐에 따라서 종류가 많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연료전지 발전을 못하지만은 연료전지 자동차 현대자동차에서 연료전지 자동차를 만들어서 이제 부분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는 아직 팔리진 않았지만은 혹시 여러분들 연료전지 자동차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예, 맞아요. 넥소입니다. 넥소. 넥소가 연료전지 자동차예요. 일본에도 만들어 팔고 있죠. 일본 연료전지 자동차는 뭐죠? 미라이. 예? 미래를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미라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아까 전해셀과 비슷한 요 그림이죠. 그죠? 이 전압과 전류와의 그런 관계식을 보여주는 그림이 이제 되겠습니다. 잘 보세요. 근데 다른 점이 뭐냐? 이 갈바닉셀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잘 보십시오. 에노드 왼쪽으로 에노드고 오른쪽 캐스가 되는데 어쨌든 먼저 에노드를 먼저 보도록 합니다. 에노드에서는 어때요? 산소가 환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1.23V입니다. NH에 대해서. 그죠? 표준 상태에서 1.23V고 캐소드에서는 수소가 프로톤으로 아니죠. 캐소드에서는 그죠? 프로톤이 아니 수소가 그죠? 헷갈리네요. 수소 기체가 양성자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물론 이렇게 산화 형태로 썼지만은 실제로는 프로톤이 수소가 프로톤으로 이렇게 산화되는 게 요겁니다. 요 반응이 그죠? 이게 이제 뭡니까 에노드에서 일어나고 요게 이제 캐소드가 되는 거죠. 그죠? 연료전지는 잠깐 헷갈려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연료전지에서는 그죠? 이 캐소드가 여기 보시면요.
요게 이제 캐소드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캐소드가 플러스. 1.23V가 더 이거보다 플러스잖아요. 그죠? 그리고 연료전지에서는 에노드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에노드가 마이너스 전극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 에노드에서 그죠? 이게 이제 산화가 일어나야 되니까 수소가 기체가 프로톤으로 산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시요. 여기도 오버 포텐셜이 있죠. 오버 포텐셜. 그죠? 즉 여기 캐소드에도 오버 포텐셜이 있고 에노드에도 오버 포텐셜이 있습니다. 근데 오버 포텐셜 어떻게 작동하겠어요, 여러분요? 이때는 외부에서 이 전압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스스로 전압을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1.23V보다 어떻게 되겠어요? 요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데 1.23V보다도 더 적은 오버포텐셜이 있으면요 이쪽으로 갑니다. 이저 이퀄리브리엄 포텐셜보다도 오버포텐셜 때문에 실제로 이 캐소드에서 얻어지는 전압은 오버포텐셜만큼 빼줘야 돼요. 요거 이만큼 빼줘야 됩니다. 즉 EC 캐소드의 실제 전압은 1.23 마이너스 오버 포텐셜만큼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요 에노드에서의 오버 포텐셜 어떻게 되느냐? 이론적으로는 0V인데 오버 포텐셜만큼 이만큼을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빼줘야 되죠. 즉 0V에서 에노드의 오버 포텐셜 요 수소가 산화되는 만큼 이만큼을 또 빼줘야 됩니다. 일단 역으로 빼줘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론적인 전압은 1.23V가 되지만은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전압은 요 오버포텐셜을 뺀 만큼 예를 들어 커런트가 이만큼 흐르게 되면은 요 이만큼 똑같은 커런트에 해당하는 오버포텐셜 여기서부터 요만큼밖에 안 돼요. 실제로 이만큼밖에. 요만큼밖에 안 되는 게 바로 이 실제 얻어지는 전압이 되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그림은 전해 셀의 경우와 비슷하지만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이상적인 경우는 이만큼 1.23V가 되지만은 실제로는 과전압 여기 뺐어요. 과전압과 저항 성분의 이것보다 다가져서 실제는 요만큼에 해당되는 것만큼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실선으로 나타내는 부분이 실제 요거 실선으로 나타내는 부분이 실제 얻어지는 저 부분이고 그죠? 이거는 여기다 쓰는 게 좋겠네요. 아무래도 실제로 얻어지는 요게 이제 실제적인 이 전압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한번 식으로 한번 표시한 겁니다. 이게 식 1-8에 보면은 이렇게요. 캐소드에 해당하는 요 전압은 여기 2kg 여기에서 오버 포텐셜만큼 빼니까 더 작아졌죠? 그죠? 이때 에타 C는 양익값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무조건 안 좋은 쪽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오버 포텐셜이 있거나 저항이 있으면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돼요. 또 에노드의 또 포텐셜도 여기에서 이만큼을 더했어요. 더한 것은 좋은 쪽으로 더하는 것이 아니고 방향이 뭡니까 저쪽으로 이제 캐소드를 플러스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마이너스니까 실제로는 요 0V 이것보다도 그죠? 이것보다도 더 안 좋은 쪽으로 이만큼을 이제 왼쪽으로 왔으니까 더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이게 약간 헷갈리는데 여러분들 원리를 알고 나면은 뭐 헷갈릴 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실제 여기 이 WK 이거는 이제 작동 전압 그죠? 근데 실제로 요게 이제 작동 전압이라고 여기는 이렇게 표시했는데 저는 이 표시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은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캐소드와 에노드 사이의 전압 차이에다가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항상 있는 그 저항 성분 있죠. 그러니까 용액의 저항, 전극의 저항, 또 분리막 있으면 분리막의 저항, 거기다 이제 전류가 흐르니까 이만큼을 곱한 거를 또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이 되니까 이거를 빼야 됩니다. 그죠? 이거를. 이 부호가 헷갈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의 셀에서는
이론적인 값보다 항상 더해지는 쪽으로 더 많이 걸어줘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갈바니셀에서는 얻어지는 값보다 항상 적어야 되니까 더 안 좋은 쪽으로, 적어지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이 부호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셀 포텐셜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론적인 값은 이렇게 아이고 이게 잠깐만 그러네요. 이렇게 되지만은 여기 제로는 다 생략했어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얻어지는 요 전압 이겁니다. 이것은 요 셀 포텐셜 이거에서 이만큼을 다 더해서 전체적으로 다 빼줘야 됩니다. 그죠? 각각을 다 빼주는 거예요. 여기서 물론 매스 트랜스포트에 의한 것도 여기도 고려가 안 된 거예요. 이거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여기 이제 제가 적어놨습니다. 부호가 혼란스러운 경우요. 여기 안 좋은 쪽으로 고려하면 실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 열린 회로 전압, 이걸 또 개회로 전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냥 이렇게 썼어요. 오픈 서킷 볼티지라고 해요. 또는 오픈 서킷 포텐셜, 그러니까 OCV 또는 OCP라고 합니다. 이건 뭡니까? 회로가 열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류는 흐르지 않지만은 전압 차이는 우리가 잴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OCV가 됩니다. 즉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의 전압을 OCV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린 회로 전압은 OCV는 그 특정한 그 전기학 셀이 생산해낼 수 있는 최대 전압이 되는 거예요. 왜냐? 전류가 제로니까.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면 여기 보세요. 여기 전류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게 열려 있기 때문에 요 오버포텐셜도 제로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OCV는 과전압과 IR 이것이 이제 제외한 전압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OCV를 사람들이 많이 OCP를 많이 이제 OCV를 측정을 하는데, 이것은 최대 얻을 수 있는 최대 전압이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지막 주제로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과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산화 전극 또는 환원 전극 또는 음극, 양극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여기 이제 여기 리튬 전지를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리튬 전지 아주 정말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많이 쓰이고 있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리튬 전지를 예로 드는 게 이제 중요하죠. 잘 보십시오. 여기 이제 왼쪽에 리튬 있어요. 리튬 전지는 어때요? 2차 전지죠. 즉 충방전이 가능한 전지죠. 그러니까 다 쓰고 나면 다시 충전할 수 있어요. 먼저 한번 우리가 전지를 쓸 경우를 한번 봅니다. 여기 이제 리튬이 있고요. 여기에 이쪽에는 또 이제 이저 망간 옥사이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리튬 전지를 쓰는 경우에는 리튬이 산화가 됩니다. 산화가 돼서 리튬 이온으로 돼요. 그 다음에 전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때는 산화가 될 때는 여기가 전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바로 에노드가 되는 거예요. 에노드. 그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게 전자가 외부 혈을 통해서 요 캐소드로 이동하겠죠. 캐소드에서 리튬 이온도 이게 전해질을 따라서 이동합니다. 그래서 에메노트 망간 다이옥사이드와 리튬 이온과 외부에서 회로를 통해서 온 전자가 반응해서 LiMNO2 리튬 망가니스 다이옥사이드라는 물질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포텐셜이 뭐가 높냐면은 여기가 캐소드가 더 높아요. 플러스에 이게 에노드는 마이너스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전지를 쓸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이너스 더 전압이 낮으니까 음극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저는 그런 표현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이거는 플러스니까 양극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에노드가 어떻게 됩니까? 음극이 되고 캐소드가 양극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이제 다 썼어요. 그러면 충전을 시켜야 되죠. 그죠? 이때는 일렉트롤리틱 셀 형태로, 그리고 그죠? 이거 일렉트롤리틱 셀 형태로 되는 겁니다. 충전시킬 때는 어떻게 돼요? 이게 다 썼어요. 그럼 어떻게 되면 어떻게 리튬 여기에다가, 이거는 이제 리튬 금속은 이제 거의 없어지고 리튬 이거는 다 달아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시 리튬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죠? 리튬 이온을 환원을 시켜서 리튬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파워 서플라이로 여기 마이너스를 걸어줘야 돼요. 마이너스를.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마이너스 걸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걸어주니까 환원이 일어나니까 이거는 캐소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어때요? 원래 여기 이제 캐소드 됐던 것은 플러스를 걸어주니까 그래서 이거를 산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리튬 이온이 나오고 다시 MnO2로 만들어야 돼요. 이때 이제 나오는 전자는 다시 이제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때는 이때는 산화가 일어나니까 이때는 에노드가 되는 거죠. 에노드. 근데 이때는 플러스니까 이 전체를 보면은 요거는 플러스 전압을 갖고 있고 이거는 마이너스 전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충전시킬 때의 역할은 반대가 되는 겁니다. 리튬은 원래는 에노드였는데 캐소드가 되고 그리고 요 MnO2는 리튬 MnO2는 원래는 뭡니까? 캐소드였는데 충전시킬 때는 이건 에노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압을 보면 이게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이거는 여전히 이거는 뭡니까? 음극. 그죠? 리튬은 음극입니다. 음극. 그리고 어때요? 요거는 MnO2는 일단 플러스니까 이거는 양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자는 이런 말을 썼습니다. 책에다가 에노드 캐소드 용어도 좋지만은 충관전할 때 에노드 캐소드가 바뀌기 때문에 차라리 음극 양극을 쓰면은 헷갈리지 않는다. 그죠? 근데 이것도 저는 별로 이렇게 뭐 이런 경우가 있죠. 그죠? 물론 이렇게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당이 되지만은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죠? 어쨌든 여기 여러분들 요 용어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쓰면은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화살표로 표시하고 이렇게 이제 갑니다. 여러분 이거 헷갈리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여기 정규학의 응용 분야가 뭐냐? 여러분 요 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냥 요 제목만 썼어요. 전해 합성, 그죠? 전해 합성. 그러니까 이제 클로린 뭐 거를 가스를 만든다거나 하여가 많아요. 전해 합성. 또 전기화학 에너지 저장 및 변환. 요것이 이제 요즘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고 있죠. 연료전지 같은 거, 배터리 같은 거. 그죠? 저는 이제 또 바이오 에너지 화학을 하니까 바이오 에너지 변환도 바로 전기화학의 한 분야입니다. 여기 이제 밑에 생물 전기화학이라고 나왔어요. 표면 처리할 때, 그죠? 또 전기화학 분석을 할 때도 전기화학이 많이 응용됩니다. 아주 단지 간단하면서도 다른 분석법에 비해서 굉장히 민감한 분석법이요. 또 부식을 방지할 때도 전기화학이, 그죠? 여러분 철 부식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솔직히 가장 간단한 것은 다른 쪽 전극을 하나 꽂아 놓고서 그 사이에다가 철에다가 마이너스 쪽을 걸어주면은 철이 산화되는 걸 방지할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거요. 또 환경 분야에도 또 생물 전기학 분야에도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전반부는 제가 어, 이론적인 거를 좀 다룬 다음에 나머지 요 생물 전기학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자, 이것으로써 이번 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